안녕하세요. 훈민정 좋은 이름 훈정 김정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조문, 상례, 조문 문화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장례 문화에서 그 하관식을 할 때 우리가 과연 하관식을 잘 예법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상례문화, 조문의 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꽃 한 송이를 우리가 어디에 가서 조문을 할 때 바치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쳐야 되는가? 이건 뭐예요? 꽃이죠. 꽃이 영정 쪽으로 가게끔 송우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문객을 향해서 꽃봉오리가 되고 꽃 등을 영전이 봐야 되는지 아니면 영전을 꽃봉오리를 두고 조문객들이 꽃 등을 봐야 되는지 뒤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혹여라도 이러한 예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같이 풍수지리에 그 깊이를 따지는 나라도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풍수지리의 깊이를 따지는 나라에서 그쪽에 일을 하고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께서 매장 문화를 다루지 않는다? 매장 문화의 예법을 안 다뤄준다? 그 좀 무엇이 틀려도 한참 틀린 거 아닙니까? 매장 문화 이전에 예법을 안 따진다? 어떤 게 옳고 그런 것을 안 가려주고 그냥 묵시해버린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지금 60이 넘은 시점에서 2020년을 맞아서 20살도 안 되어서 저는 제 고향에서 제 얼굴을 보시는 분들은 그랬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일을 했지 라고 인정을 하실 거예요. 이제 그 동네 어르신을 따라서 이런 상례일을 배우고 꽃상여일을 배우고 상여 꾸미는 걸 배우고 소리 내는 걸 배우고 장례 절차에서 내관, 이제 무덤을 판다고 그래요. 무덤 파는 걸 배우고 내관 뜨는 것을 배우고 입관 오는 걸 배우고 입관 오기 전에 무엇을 해요? 초염이라고 있어요. 초염을 해야 장례를 치르고 입관을 할 때 초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입관을 할 때 편하고 입관을 할 때 힘들고 이게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배우고 꽃상여 꾸미는 것을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나라에 이제는 정보화 시대가 되어 보니까 어느 재단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국장에서 또는 시장에서 이런 장례 행사들을 많이 봐요. 보면 이 꽃 한 송이를 바치는 데 있어서 참 해도 너무나 한다. 왜? 풍수지리를 이렇게 따지는 나라가 얘를 이렇게 따지는 나라가 저 얘 하나를
바로 잡아놓지 못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니까 혹여라도 내가 말씀드린 이 법도가 문상예에 잘못되었다라는 어느 고서 내지는 원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양해 말씀 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보시면 제가 나경을 하나를 해놨네요. 그죠? 자, 나경을 화면을 움직여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경을 해놨는데요. 나경이 영전사진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나경이 영전사진입니다. 나경이 영전사진이지 나경이 저 나경을 그냥 나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문상을 가시게 되면 꽃을 쓰는 집이 있고 쓰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쓰지 않는 집을 곁들여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자, 꽃을 쓰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그러면 입구에서 이런 꽃 한 송이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 꽃 한 송이를 받으셔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 나경이 영전이라 예를 들었습니다. 영전 앞에 이렇게 꽃 한 송이를 받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예를 갖추셨다라고 하시는 장례식장 내지는 재단 저 수없이 봤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예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건 예법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꽃을 받으시면 이렇게 갖다가 놓는 게 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갖다가 놓고 이렇게 어떻게 놓을 것이냐는 얘기죠. 이렇게 놓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놓을 것이냐는 얘기죠. 이렇게 놓는 것도 순서가 거리가 있을 것이지 않냐라는 얘기죠. 단상 끝이죠. 끝. 이 끝과 이 꽃 봉우리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꽃 송이의 길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 길이가 있을 거예요. 이 길이가. 이 길이에 단상 끝으로부터 그 길이만큼 떨어져서 예를 들어 그냥 곧바로 재보면 이 정도가 이 길이네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다가 이렇게 꽃을 놓아 드리는 것이 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시는 대로 누군가도 이런 식으로 꽃을 한 송이 한 송이 예를 갖추시고 가시겠지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근거가 어디가 있냐 이렇게 또 따져요. 그러면 저는 반문하겠지요. 이렇게 놓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갖다 턱 놓고 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분은 또 저에게 합당한 말씀을 하신 이야기도 들었어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 안 들어보고 그냥 저 혼자 생각에 제가 이런저런 일을 안 해보고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놓았어요.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놓았어요. 이렇게 예를 갖추시면 어느 정도
이 꽃이 또 앞에 이렇게 차면 주체 측에서는 꽃을 걷어가요. 걷어갈 때, 이 꽃을 걷어가실 때 반드시 한 송이는 놓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다 가지고 오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육도 했고 이렇게 예식장 관계자한테 말씀을 드려서 저는 너무너무 귀한 설명을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한 송이는 반드시 이렇게 놔둬야 돼요. 왜요? 대체적으로 이런 예를 올 때는 누구든지 여기에서 처음에 한 송이를, 마지막 한 송이를 놓을 때는 여기에서 5cm 정도 떨어지게끔 본보기로 이렇게 딱 한 송이를 놓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다음번에 오시는 분이 또 그와 똑같이 이렇게 예를 또 갖추실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센스이기도 하지만 우리 집에 와서 조문객이 이 꽃 한 송이를 받치는 데 있어서 바닥에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왕자 당황해 하시지 않게 쉽게 조문을 하고 내려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 해드려야 돼요? 왜 이렇게 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지요. 예,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또 어느 정도 되면 주최 측에서는 이 꽃을 싹 걷어갑니다. 걷어갈 때 반드시 한 송이는 남겨놓고 한 송이는 제 자리에다가 이렇게 단상 끝으로부터 5cm 정도 안쪽에 정 자리에 이렇게 딱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꽃을 이렇게 한 송이를 놓았는데 어느 분은 오셔서 이 꽃을 이 꽃송이보다 앞에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더 뒤에다 놓을 수도 있어요. 예. 물론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첫 한 송이만큼은 이렇게 꼭 놓아 두셔야 다음 분들이 오셔서 그걸 기준으로 예를 갖추실 수 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놓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또 제가 이제 어느 분하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눈 이야기지만 아니다, 이렇게 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놓아야 되는가? 나를 설득을 시켜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단순하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은 맹인을 위한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맹인의 앞에다가 꽃 한 송이를 놓을 때는 이렇게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누구였느냐면 조금 이쪽 계통에 공부를 좀 하신 분이세요. 향교에서 나오신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쪽에서 정식으로 나오신 분입니까? 공부를 하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정식으로 나오신 분은 아니고 그쪽에 인자 입문하셔서 공부를 좀 하시는 분이다라고 누가 나한테 귀뜸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께, 어른도 아니에요. 나 알고 보니까 나이도 저보다 아래였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더니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예, 안 됩니다. 이렇게 놓으셔서는요. 왜요? 이렇게 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냐면, 다는 아니지만 제가 두 가지 예가 있어요. 상여 꽃을 꾸미는 것을 아시는 분은 이해를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하면서
상여를 꾸미러 들어갑니다. 바깥에서는 어르신이 꽃을 안으로 넣어줍니다. 어디에서요? 저는 상여 그 비좁은 안에 꽃상여 안에 들어가서 몸을 웅크리고 바깥에서 철사가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철사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철사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렇게 엮을 수가 없으니까 안에 무슨 기둥을 대고 이렇게 기둥을 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이게 기둥이라면 거기다가 제가 이걸 이렇게 돌려서 엮습니다. 이렇게. 이게 돌려서 엮으면 저는 어디에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어디예요? 여기 이 철사는 뭐예요? 이 상여 막이에요. 막. 네, 막. 그러면 이 꽃을 내가 엮었네요. 그러면 제가 이 상여 밖으로 나와서 쳐다보게 되면 뭐가 보여요? 이 꽃송이가 보이겠죠? 이건 어디예요? 상여 안이에요? 바깥이에요? 이건 상여 바깥이에요. 상여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엮어놨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 맹인은 나중에 그 고인은 어디 계실 곳인데요? 고인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곱게 생긴 순수한 꽃이라고 표현을 하지 오늘은요. 이 순수한 곳에 명인이 계세요. 이런 너절부레한 이런 철사를 엮어놓고 너절부레한 곳에 명인이 계시는가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예법이 나와요. 명인은 여기 계세요. 제가 이 꽃을 싹 엮고 나가면은요, 나가서 보면 이 수많은 꽃들이 바깥에서 보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이 모든 저기를 갖추고 있어요. 안에는요, 이렇게 돼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왜 꽃을 이렇게 받치면 안 되고, 이렇게 받쳐야 된다는 소리가 여기에서도 나오고요. 이 꽃 한 송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꽃을 받치셨는지는 몰라도 이 꽃은 맹인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꽃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깊은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어디에 가서 이 조문을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이 꽃 한 송이 바치셨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꽃 한 송이를 바치는 걸로 알고 이거 딱 놓고 조문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올바로 놓고 조문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냥 턱 갖다 놓고 그냥 뒤로 물러서서 절 한번 하고 고개 숙여 묵례하고 왔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요? 왜 이것을 우리가 갖다 지금 놓고 있는데 왜 맹인이 우리한테 이 꽃을 주는 거냐고 또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계셨어요. 제가 어디가 이 설명을 하니까요. 들어보세요. 상여를 꾸밀 때 어떻게 했어요? 맹인 쪽은 이게 같지요? 너절부레한 것이요. 사람이 쳐다보는 쪽은 이 순수한 꽃들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상여꽃을 실컷 꾸미놓고 나와보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상여를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이 꾸몄으니까요. 물론 꾸몄으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왜 상여꽃을 그렇게 꾸몄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꾸며야 되는데요? 맹인을 위해서라면, 돌아가신 고인을 위해서라면 꽃은 반드시 이렇게 꾸며졌어야 맞아요. 안쪽으로요. 그리고 바깥쪽에 이게 나와야 맞다 이 말이에요. 왜요? 고인을 위하는 날이라면은요. 예, 아까 어느 분이 나한테 오늘은 고인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꽃은 이렇게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댔잖아요. 그분 말씀대로라면 상여꽃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꽃이 하고 이게 밖으로 나와서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내 손으로 꾸며본 상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상여가 지금도 쓰여지고 있어요. 연구차에서 내려서 산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보면은 전부 다 상여 꽃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안쪽으로는 다 이게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너덜너덜한 것이. 그 안에는 누가 계시는데요? 맹인이 계시는데요. 왜 그러냐는 얘기죠. 왜? 예,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상여꽃이 밖으로 나오는 이것과 내가 여러분들께 금방 뭐라고 했어요? 이 꽃은 우리가 가서 영전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맹인께서 우리들한테 이 꽃 한 송이를 주신 것이다? 이해가 안 가시지요? 눈치채신 분들은 빨리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 맞다. 그래서 꽃을 이렇게 놔야 된다. 라는 것을 눈치채신 분들은 빨리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냥 답답하니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상을 당한 집은요, 옛날부터 뭐라 했느냐면, 구진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진일이다. 상여를 꾸밀 때도 왜 상여를 꽃을 바깥으로 나오게 꾸몄느냐? 안으로, 맹인을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상여를 꾸미지 않고 바깥에다가 이 봉우리를 놓았느냐? 그게 다 맹인께서 당신님의 시신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어디에다 옮기든지 간에 옮기는 과정에 우리나라 예법은 3일장이라는 그 예법이 있어요. 72시간이라고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왕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에 걸쳐서도 장례를 치르기도 하지만, 우리 평민에 있어서는 72시간이라는 외에 혹여 어떠한 경우수에 있어서 초염을 하는 과정에 혹은 입관을 하는 과정에 옷을 입히는 과정에 어디 몸이 만져져서 살아나서 환생을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에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두고 우리는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이 3일이라고 하는 장례가 이 장례 문화가 인자 생긴 것이 아니라 얼음이 없었던 시절에 장례 문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 깊이 있게 거기까지 들어가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라남도 어느 섬에 가면 초장이 얼마 전까지도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눈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얘기까지 하자면 이제 이야기는 길고, 어쨌든 상여를 꾸며서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 옮기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끔, 옮기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끔 배려를 해줬다는 거죠. 꽃송이 자체를 일하는 사람께, 옮기는 사람에게 배려를 해줬다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유래가 생겨서 이 꽃 조문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꽃 한 송이 우리가 가서 이렇게 제단에 바치지만 이것은 상주를 통해서, 그 상주를 통해서 맹인께서 우리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굳은 집에 어찌됐든 제 가는 길에 함께 마음을 보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와 주심을 감사한다. 굳은 집인데,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맹인께서 우리에게 순수한 무언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꽃을 우리들에게 해서 당신님의 굳음을 덮어주기 위해서, 꽃상여가 덮어줬잖아요. 꽃상여 자체가 그 관 자체 굳은 것을 덮고 순수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우리가 산에로 모셨던 어쨌든 모셨잖아요. 그 기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깊은 뜻이 여기가 들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그냥 주문을 하러 가서 꽃 한 송이 턱 이렇게 놓고, 내가 이래 놓았으니 뒤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놔요. 이제 이거 참 보기 좋아. 이게 정말 이거 보기 싫은 거거든요. 이건 아니라는 거.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반드시 이게 쌓였을 때 치울 때는 한 송이를 얘를 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길이가, 탄상 길이가 짧아요.
이 국화꽃 길이는 굉장히 긴데, 그래서 이렇게 놓을 때는 이 안쪽이 무거워서 이게 길으나 짧으나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일반인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당신님들 이야기 아니라고 그냥 별로 듣지 마시고 이 대목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꽃을 우리가 이번에 상을 당하는 데서 써야 되겠다 했을 때는 반드시 이 꽃이 놓여지는 이 거리를 보세요. 이 거리하고 이 국화꽃 이 길이를 보세요. 왜요? 장례식장에서 준비해준 꽃하고 이게 안 맞아요. 이렇게 놓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르세요. 이렇게 이 길이를 잘라요. 조문객들이 와서 쉽게 이렇게 놓으실 수 있도록 미리 잘라서 옆에다 꽂아 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느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어떠한 일단 매스컴에 뜨는 그 장례 그런 어떤 절차 내지는 기념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눈을 여겨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인터넷에 어떤 영상이 올라와 있는 거 없어요. 꽃은 이렇게 받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받치는 것이다라는 거. 이것은 우리가 그날 그 재단에 고인께 꽃 한 송이 바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속내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깊은 뜻이 들어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어디 가시든지 간에 조문 예를 갖추시는데 여러분들이 작은 깊은 예가 되시기를 저는 이 정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예 하나를 알고 계심으로 인해서 어디에 가서 보니까 꽃을 이렇게 바쳤더라 그러면 아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바로 수정을 해서 그 예를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